네, 시장 안에서 또 반도체주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의 역전의 한 발은요, 네페스아크였습니다. 그 외 시장에서도 주목한 오늘의 종목 무엇이 있는지 반도체 궁금하잖아요. 조금 더 심도 깊게 이분들과 함께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이재규 본부장, 이건희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반도체주들이 좀 윗꼬리를 다는 듯 했었는데요. 다시 에이징랜드가 급등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거 계속 들고 가야 되는지 한번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 테마 보시죠. 이 엔비디아인데요. 또 한 번의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 반도체주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윗꼬리를 달았다가 다시 지금 오후장에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오늘 장중에 보이는 반도체주들의 주가 흐름 특징 한번 짚어주세요, 이사님. 예. 대표님. 예. 저는 특징은 이제 엔비디아가 급등을 했죠, 어제.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제가 엔비디아 개인적으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나 이제 공식적으로 물어볼 때 이거 뭐 그냥 걱정하지 말아라.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없는 분들이 이제 자꾸 그 비싸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비싼 만큼 그 가치를 이제 영업 실적으로 보여줬죠. 그다음에 영업 이익은 뭐 전년 대비해서 한 200% 이상 증가했는데 거의 영업이익은 한 700% 이상 증가했죠. 그러면 이게 이제 고밸류 논란보다는 이제 밸류가 낮아지는 이제 저퍼로 지금 더 들어가는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이제 그 예상치를 다 뒤엎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고가가 16% 이상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가장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와 거래하는 회사가 SK 하이닉스죠. SK 하이닉스가 불을 뿜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불을 뿜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종목들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모습, 갭상승을 했던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지금 조금 이제 그 흥분이 가라앉고 있는 중이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돌아서기도 하고 이스페타시도 마찬가지로 돌아섰는데 여전히 근데 오늘은 또 에이징랜드라든지 뭐 그다음에 가온칩스라든지 자람테크놀로지라든지 어제 이제 새롭게 등장한 삼성에서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것들에 대한 연구소를 세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뉴로모픽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 이 뉴로모픽 관련돼서 뭐 에이징랜드는 TSMC 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TSMC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게 부각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른 장비주들은 오히려 좀 빠지고 고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밀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단기적으로 급등했는데 이게 이러다가 이제 만약에 오늘 저녁에 엔비디아가 좀 밀리면 어쩔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놀래서 급등했다가 차분히 밀면서 지금 빠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전히 반도체 업종 내 특히 이제 AI 반도체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이쪽에서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뉴로모픽 쪽에 약간 좀 집중하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도 실적이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또 유로미픽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밤에 엔비디아가 만약 하락하게 된다면은 또 다음 주 반도체주들의 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전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고요. 그럼 그 안에서도 지금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건지 이재규 본부장님은 반도체주들이 오늘 좀 윗꼬리가 달린 종목들 고점을 단기적으로 형성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고점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급등을 했죠. 그리고 그 전날에는 좀 약세를 보였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따라 올라간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대다수의 종목군들, 뭐 YC캠이라든지 일부 종목군들을 제외하고는 윗꼬리가 달린 종목군들이 꽤나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고점을 형성했다라는 이야기는 반도체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빠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저점 매수의 기회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오늘 미증시의 엔비디아를 한 번 더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 선행 PER 기준으로 30배 이하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증시를 계속해서 이끌어왔었던 그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어떻게 보면 PER 기준으로는 저평가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평가
저평가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 여력은 있는데 어제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고 그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다음 주까지는 영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분할 매수의 관점. 그러니까 최근에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 좀 테마성을 가지고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이클을 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눌림이 좀 나오거나 조정을 좀 받을 때 진입한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2024년도 계속해서 좋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고점은 맞지만 그래도 조정 시 분할 매수의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고점은 맞다. 엔비디아가 뭐 여러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했지만 또 그로 인한 과열 매수가 들어온 것도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의 조정의 빌미를 줄 시기를 염두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반도체주 그럼 이건희 대표님의 생각은 어떤지 오늘 시장에서 차트상으로만 분석해 놓고 봤을 때 이재규 본부장님처럼 단기 고점이 어느 정도 보였다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일단 뭐 단기 고점이야 뭐 일단 나온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대부분 다 음봉이 나왔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욕구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대부분 종목도 이제 오늘 뭐 가장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랑 거래를 하고 있는 이수페타시스도 시작하자마자 시가가 이제 한 5% 이상 떠서 시작했다가 오히려 지금 다 반납하고 마이너스로 가 있죠. 마이너스 1%로 가 있는데 이 외에도 지금 뭐 가장 제가 좋아해서 뭐 더 갈 거라고 말씀드렸던 뭐 한미반도체도 한미반도체요? 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아침에 시가의 갭으로 시작했을 때 시가가 79,000원이었습니다. 그럼 8만 원 다시 돌파하는 거 아닐까라는 기대가 있으셨겠지만 도로 반납하면서 오히려 3% 마이너스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엔비디아가 돈을 번다고 해서 우리나라 관련 종목들이 바로바로 돈을 버는 건 아니고 기대감이 붙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고 그 SK 하이닉스에 또 이제 딸려 있는 식구들이 이제 같이 가는 건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엔비디아처럼 그럼 왜 안 가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엔비디아가 일단은 모든 걸 다 끌고 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이 항상 대장 역할을 해주고 나머지들은 그 상승폭은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TSMC 아마 주가 차트 보시면 생각보다 엔비디아처럼 안 갑니다. 네. 예, 만들어주는데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마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시장은 그걸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HBM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지금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업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지금 AI 그 관련돼서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안 사용해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무조건 다 되는 줄 아는데 이제 지금 사용을 해보면 생각보다 많이 버벅거립니다. 예, 그래서 어도비라든지 이런 이제 적용됐던 이런 AI가 적용된 특히 이미지 관련된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디자인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내가 직접 그리는 게 훨씬 더 빠르다. 아직은요? 예, 아직은 그렇다. 그러니까 아마추어가 봤을 때는 뭐 좋을 수 있지만 프로들이 봤을 때는 아직 여전히 좀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가능성을 보는 이유는 그게 왜 느리냐가 중요한데 서버라든지 이런 그 기반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느린 겁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지금 반도체 관련된 그러니까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의 확장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거고요. 앞으로 이쪽 관련된 반도체 산업은 더 크면 컸지 줄진 않아들 거다. 한마디로 이 속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엔비디아의 실적이 그렇게까지 나온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저희 시청자분들도요. 국내 증시 안에서의 반도체주들 단기 고점일 수 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고점이 아닌 것 같아 보여요.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퍼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이익 전망치가 더 빠르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해도 퍼가 낮아지는 이상현상이 엔비디아는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 조금 더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주에 대한 전략을 세워볼 때 아직 우리에게는 남은 호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MWC도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AGI라는 키워드도 뜨겁고 여기에 인텔의 경우에도 TSMC를 잡겠다고 공표를 했어요. 여러 가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꼭 알아야 될, 주목해야 될 뉴스를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이 콕 집어서 정리해 주시죠. 일단 뭐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만 해도 HBM 그리고 뭐 CXL 그다음에 PIM이라고 잠깐 이슈가 됐었다가 또 최근에는 AGI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라든지 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인텔이
파운드리를 많이 육성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인텔이 이제 파운드리를 육성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삼성전자한테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부담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런 내용들은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빠르게 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쫓아가기보다는, 제가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반도체라는 것은 사이클을 타는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올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2024년도에 실제로 매출이 돌아서는 기업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 기업들 중에서 오히려 전공정 기업이라든지 그동안 많이 못 올랐었던 종목들이 어느 정도 부각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이제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빠르게, 순환 속도가 빠르게 나오고 있는데, 전부 다 쫓아갈 필요가 없이 이제 실질적으로 매출이 좀 나오고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을 추려가지고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뉴스는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걸 전부 다 따라갈 수는 없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반도체 시장 개선이 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가장 메인은 AI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좀 추려서 매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금 반도체에서 뜨거운 게 일단 에이징 랜드입니다. 20% 동시효과 구간에서 상승, 급등 유지하면서 72,000원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반도체 안에서 많은 종목이 윗골을 달았지만 뉴로모픽이라는 키워드가 또 다시 부각되면서 에이징 랜드가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돼요. 그로 인해 뒤집어서 네페스아크도 조금 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종목인데, 네페스아크도 3에서 4% 동시효과 구간에 올라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날 이 종목은 분할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종목은 반면에 분할 매수해 보세요. 콕 집어서 정리. 마지막으로 한번 종목으로 들어볼게요. 이건희 대표님, 어떤 종목 해볼까요? 어떤 마지막으로? 네. 예, 종목 저는 이제 지금 종목으로 보면 에이징랜드가 지금 대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네페스아크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게 테마가 어제부터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초입이다라는 국면에서는 추가 상승 가능할 걸로 보이고, 이제 여전히 네페스아크나 에이징랜드 지금 현재 보면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뭐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고점을 뚫어서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저항대가 없는 가격이죠. 고가기 때문에 물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다는 부담감도 있지만, 일단 3개월은 지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 상승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까지는 뭐 물량이 나올 일은 없겠죠. 그 오버행 이슈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뭐 지금은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주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로 한번 다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시장 안에서 선택한 특징주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 고영의 급등도 눈에 띄었습니다. 섹터 안에서 다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단순 키 맞추기 흐름일까요? 두 분의 생각은? 매수로 일치가 됐네요. 오늘 뭐 고영을 반도체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로봇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AI 쪽으로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재규 본부장님, 이 고영의 매수 의견이면 단순 키 맞추기는 좀 아닌 것 같네요. 네, 오랜만에 뭐 자금이 좀 들어왔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종목군들의 변동성을 보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다, 강하게 빠졌다,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된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갑자기 아주 강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 최근에 시장에서 여전히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초전도체 관련돼서 뭐 신성 델타테크라든지, 오늘은 좀 빠졌지만 앵캠 같은 전액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도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좀 들어오는 기업들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영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오늘 이제 어느 정도 전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정 시 매수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인데, 종목별 차별화가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증시에 들어와 있는 고객 예탁금 자체가 한계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모두 다 올라갈 만한 자금의 여력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필요한데, 오늘 어쨌든 고영이 어제보다 거래 대금 기준으로 약 700% 정도가 나왔거든요. 이 정도로 이제 거래가 실렸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부각될 만한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영 같은 경우는 조정 시 매수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영은 매수해보자라고 의견 주셨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들고 가는 게 답일까요, 그러면?
그렇죠. 아직까지는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네. 비중이 많다라고 한다면 수익이 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챙겨가면서 이렇게 비중 조절은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 조정 시 매수 의견 드렸고요.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보도록 할게요. 한빛소프트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보완주죠. 그런데 본업에 혹평이 나왔습니다. 모멘텀이 끝난 걸까요? 두 분의 생각은? 여기선 나뉘어졌네요. 이건희 대표님, 오늘 한빛소프트의 급락, 그 혹평 때문인 거 맞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근데 일단 뭐 본업이 안 좋다. 원래 본업 보고 투자한 게 아니죠. 네. 예. 그러니까 그 게임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 사업보다는 지금 이 보안 관련돼서 지금 부각이 됐던 종목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최근에 좀 올라왔죠. 뭐 하여간 2,000원에서 한 3,000원대 후반까지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원래 올릴 때도 본업이 좋아진다고 해서 올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혹평 때문에 급락을 했지만 지금 생각보다 밑꼬리를 잡으면서 개파락한 부분 정도까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개파락했던 시가 부분까지 지금 다시 만회를 했다라는 거는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기대감,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거를 강력하게 매수해야 되냐라고 해서 매수를 드린 게 아니라 이건 아마 지금 17% 이상 빠졌기 때문에 한 2,500원 선 밑으로까지도 한번 내려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시총이 작다 보니까 급등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슈가 나와서 다시 올라올 때 3,000원대 이상으로 다시 진입을 할 때 네. 매도하는 전략을 취해보자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빛소프트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급락으로 인해서 놀라셨을 텐데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마지막, 오늘 시장에서 뜨거웠던 원격 의료 테마주들도 한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내내 뜨거웠죠. 전공 이탈 장기화로 인해서 테마 상승도 지속될 거로 보시는지요. 두 분의 의견은? 여기도 또 나뉘어졌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이 단기에 그칠 것이다라면서 좀 많이 매도 의견 주셨는데 이재규 본부장님의 생각은 좀 다르시네요. 그죠. 저도 네. 이제 웬만하면 매도의 의견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테마를 형성해서 움직이게 되면 매도 의견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이 인성정보를 비롯한 원격 의료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10 중순 때, 2월 중순 때부터 좀 말씀드렸었던 부분이고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 흐름이 좀 올라오다가 최근 한 2, 3일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유비케어가 좀 변동성을 보였을 뿐 다른 종목들은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낙폭이 그렇게 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하나 나왔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유비케어를 비롯한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전부 다 고점을 찍고 빠질 만한 내용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주가 흐름이 많이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래도 한 차례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성정보를 비롯한 원격 진료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더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증시 장 마쳤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마지막까지 보합해서 움직였는데요. 정확한 종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는 강보합에서 0.14% 상승만 유지했고 반면 코스닥은 0.12%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정확한 종가와 함께 오늘 시장 안에서의 특징주들 한번 볼게요. 사실 좀 오전장에 매수한 분들이라면은 오늘 장중에 벌써 손실을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좀 아쉬웠잖아요. 어떤 특징들이 보였을까요, 대표님?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보면서 네. 기대를 하셨을 텐데 기대보다는 실망이 좀 컸던 특히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 실망이 컸던 하루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저는 이제 희망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물론 삼성전자는 이제 한 200원 마이너스로 끝났지만 SK하이닉스는 그래도 한 3%대 상승을 유지했고요.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도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현대차도 이제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랑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같은 이제 2차 전지 소재를 만드는 회사도 이제 다시 한번 오늘 한 2% 이상, 3% 가까이 이제 상승을 마감을 했는데. 그러니까 주요 산업인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지금 자동차까지. 최근에 흐름은 굉장히 좀 견고하게 이어가고 있고 반도체는 SK하이닉스가 끌고 가고 있고요. 뭐 현대차, 기아차도 여전히 좀 흐름은 좋고 셀트리온도 요즘에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하나 이제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이제 제일 저는 이제 바닥론을 조금 얘기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2차 전지 소재에 관련된 회사들인데 특히 이제 대장으로 저는
포스코 퓨처엠을 보고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도 이제는 바닥을 좀 다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러면 지수 전반적으로는 분위기는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코스닥은 개별적인 호재와 악재 여러 것들이 반복되면서 종목마다 지금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종목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먼저 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